안녕하세요, 이민간 귤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친구들이랑 야끼니꾸를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끼니꾸 고기 부위와 한국 고깃집과의 차이점 등을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시부야의 야끼니꾸 집에서 4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일하던 제일교포 분들이 가게를 차리셔서 독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젊은 시절에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제는 중년을 바라보는 한국인 친구들과 그 가게를 가보려고 합니다. 야끼니꾸는 한국 요리의 소울은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식으로 변형되어서 한국 요리도 아닌 게 일본 요리도 아닌 제일교포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일본에서 외식 메뉴로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가 야끼니꾸인데요. 앞으로 야끼니꾸 맛집들도 여럿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호르몬 토쿠 스이도바시 본점입니다. 가게는 도쿄돔이 가까운 스이도바시라는 역 근처 상점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독립해서 가게를 차리신 지 벌써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찾아보니 평점이 4.7점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평판이 좋은 맛집으로 잘 경영해 가시는 걸 보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판이 좋은 집답게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이 많이 계셔서 내부를 자세히 찍지는 못했는데요. 가게로 들어가면 카운터석이 쭉 펼쳐져 있고 테이블은 2개밖에 없는 소규모 업장입니다. 저희는 테이블석에 자리를 배정받아 착석했습니다. 먼저 한국인답게 김치를 주문했는데요. 호르몬 토쿠의 아사즈케 기무치는 배추 안쪽의 노란 부분을 소금에 절이지 않고 매콤하고 달콤한 마늘 맛이 조금 약한 양념을 두껍게 바른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일교포식 김치입니다. 약간은 샐러드 감각으로 아삭한 배추의 식감과 배추의 고소함 그리고 달콤 매콤한 양념을 즐길 수 있어서 아주 새로우면서도 맛있는 맛입니다. 다음 메뉴는 규탄 모리아와세입니다. 의외로 우설도 여러 부위로 나뉘어서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그림에서 색이 어두울수록 고기 자체의 풍미가 약하고 인기가 없는 부위이고요. 색이 밝을수록 풍미가 진하고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먼저 접시 제일 밑에 있던 혀 밑 부위는 구이용으로 쓰기에는 질긴 혈관도 있고 고기 자체의 맛도 풍미가 깊지 않아서 대부분의 야끼니꾸 집이 이 혀 밑 부위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는 골칫덩어리 부위인데요. 이렇게 모든 메뉴에 넣거나 다른 요리에 활용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설 특유의 씹는 맛과 호르몬 토쿠 특제 소금 양념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부위는 혀 끝 부위인데요. 우설 특유의 씹는 맛이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뒤에 나올 혀 뿌리 부분에 비해서 지방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풍미는 조금 약하고 깔끔한 맛의 부위입니다. 역시 호르몬 토쿠의 소금 양념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우설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인 혀 뿌리 부분인데요. 우설의 모든 부위 중에 지방 함유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설의 풍미가 가장 진하고요. 특유의 씹는 맛은 살아있지만 가장 연한 부위여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이날도 역시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에 와서 우설을 먹어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선 그 당시에는 소의 혀를 구워 먹는다는 게 상당히 생소하기도 했고 모양과 색도 뭔가 소시지를 잘라 나온 것 같이 생겨서 이질감이 들어서 별로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그 맛이 모든 선입견을 한 방에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야끼니꾸 집을 가면 가장 처음으로 주문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약간 살살 녹으면서 기름진 소고기 육향을 느끼고 싶어서 주문한 토모 산카쿠입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한국에서는 삼각살이라고 불리우고 소의 뒷다리 부위입니다. 보통은 지방이 적은 뒷다리 부위이지만 독특하게 이 토모 산카쿠는 지방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살살 녹으면서 기름진 소고기의 육향을 즐기기에 제격인 부위입니다. 또 다른 소의 기름진 육향과 살살 녹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는 소의 배 부위인 가르비인데요. 저는 이 토모 산카쿠 부위가 배 부위인 가르비보다 조직이 촘촘해서 기름진 육향과 살살 녹는 식감을 느끼고 싶을 때 주로 주문하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기름진 부위는 와사비와의 궁합이 정말 좋은데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만 먹기에는 역시 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무침 샐러드도 주문하였는데요. 상추와 슬라이스 양파, 한국 김을 참기름과 소금 등으로 묻혀서 한국적이면서도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부위는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부위이죠. 하라미입니다. 안창살은 소 횡격막 부위이고 엄밀히 말하면 내장 부위인데 붉은 고기와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한 부위입니다. 소의 살코기 맛도 아니면서 소의 내장 맛도 아닌 감칠맛이 정말 극강인
인기 있는 부위인데요. 비슷한 부위로는 사가리, 토시살 부위도 있는데 저는 안창살이 고기의 감칠맛이 더 좋아서 안창살을 선호합니다. 이 호르몬 토쿠의 양념과 안창살의 고소한 감칠맛의 조화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맛있게 먹은 부위입니다. 다음 메뉴는 나마센마이 생천엽인데요. 기름진 고기구이만 먹다가 중간중간 섞어주면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천엽 특유의 재미있는 씹는 맛과 이 제일교포식 스미소 소스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스미소는 한국의 초장과 비슷한 맛인데 조금 더 달고 매운맛은 덜한 제일교포식 소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는 최고급 요리 중 하나인 와규 육회입니다. 일본에서는 생고기 육회를 팔려면 까다로운 위생허가를 받아야 해서 생육회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제한되어 있는데 호르몬 토쿠는 질 좋은 와규 육회를 맛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육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식 육회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식 육회는 구이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질긴 지방기가 적은 부위를 얇게 썰어서 식감을 즐기는 편인데 이 제일교포식 육회는 구이용으로 쓰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지방기가 가득한 고급 갈비살 부위를 얇게 썰어서 살살 녹는 그야말로 녹진한 소고기의 지방 맛을 즐기는 메뉴입니다. 육회 양념도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데 그 새콤달콤함과 소고기 지방의 맛과 계란 노른자의 맛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사치스러운 맛입니다. 다음은 와규 로스인데요. 일본 야끼니쿠 집에서 로스라고 하면 특정 부위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보통 기름기가 조금 적은 붉은 살코기 부위를 로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고기 하면 또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기의 고소한 매력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문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질긴 음식을 평소에 잘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 같은 부위는 얇게 썰어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토쿠는 우둔살 부위를 로스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역시 우둔살 부위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오고 이 호르몬 토쿠의 양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를 한번 섞어주었는데요. 바로 톤토로 항정살입니다. 한국에서도 정말 삼겹살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부위이고 일본에서도 돼지고기 중 거의 탑급으로 인기가 많은 야끼니쿠 부위인데요. 조직 자체가 촘촘해서 지방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있지만 너무 부드럽지 않고 특유의 씹는 맛이 매력적인 부위이죠. 지방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만큼 지방의 고소함도 좋고 씹는 맛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부위라 저는 돼지고기 중 가장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이 항정살 부위는 열이 가해지면 돌돌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얇고 길게 잘라서 제공되는 가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무 감사하게도 서비스로 주신 탄 니코미인데요. 제일교포식 야끼니쿠 집에서는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메뉴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우설 부위 중에서 혀 밑 부위가 처리하기 곤란한 골칫덩어리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림 요리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콤 짭짤한 소스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소 볼살인 와규 코메카미입니다. 코메카미는 소의 턱 근육살인데요. 우리 포유동물들이 갖고 있는 근육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부위인 턱 근육은 그만큼 아주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턱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씹으면 씹을수록 느낄 수 있는 고소한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로스 부위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질긴 부위를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냉동으로 아주 얇게 썰어서 제공되는 편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과 감칠맛이 최강인 부위입니다. 부위 자체의 감칠맛이 좋기 때문에 소금 후추로만 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두 번째로 맛있게 먹은 메뉴입니다. 이제는 내장 부위를 섭렵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내장 부위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기아라, 막창입니다. 소 내장 특유의 씹는 맛과 내장 지방의 고소함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부위인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끼면서 소 내장 지방의 고소함을 즐기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내장 지방의 황제 부위인 호르몬 대창입니다. 대창은 소 내장 지방의 고소함을 즐기기에는 정말 최고의 부위인데요. 호르몬 토쿠는 정말 질이 좋은 대창을 사용하셔서 껍질 부위는 질기지 않고 지방이 풍성하게 붙어 있어서 아주 목구멍에 기름칠 제대로 했습니다. 제일교포식 야끼니쿠는 숯불이던 가스불이던 석쇠의 구멍이 커서 고기와 불이 직접 닿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부위를 구울 때면 불쇼가 자주 일어납니다. 덕분에 직화 특유의 풍미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야끼니쿠 집에 오면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밥이나 면이 들어간 탄수화물 메뉴를 마지막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고기를 실컷 먹고 탄수화물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주문한 육개장 국밥입니다. 한국의 육개장과는 맛이 꽤나 다른데요. 일본 미소로 간이 되어 있어서 고소한 맛이 나고 지방이 적당히 들어간 부위를 짧게 끓여서 익히는 방식으로 조리가 되는데요. 소고기 지방 특유의 고소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맵지 않고 고소한 풍미의 육개장입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메뉴인 냉면입니다. 육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식 냉면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교포식 냉면은 면이 상당히 굵고 이빨로 끊기 어려운 한국식 냉면과 비교해서 탄력은 좋지만 비교적 잘 끊어지는 면입니다. 육수는 평양냉면과 가까운 조금 슴슴한 육수이고요. 여기서도 골칫덩어리 부위인 혀 및 부위를 부드럽게 잘 삶아서 고명으로 활용하신 모습입니다. 식초를 살짝 가미해서 먹어주면 육수가 슴슴한 편이라 깔끔하게 입안 정리가 되고 쫄깃한 면발로 부족한 탄수화물도 보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제일교포식 냉면도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완식하였습니다. 한국 고깃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제일교포식 야끼니쿠. 호르몬 토크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한국어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끼니쿠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색 있는 야끼니쿠 집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